자, 5차시 평가지표에서 이제 결과 영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욕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은 첫 번째 이제 어떤 항목을 보냐면요. 새로 생긴 거죠. 이제 전월의 평가 대상 기간 중에서 우리가 전월과 요번 월에 비교를 했을 때 없었던 욕창이 생기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우리가 임상에 있으면서 욕창을 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게 많은 게 뭐냐면요. 심평원에서 제시한 욕창은 그 기준에도 나왔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래가지고 좀 말이 어려워요. 1단계는 압박을 제거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 발정, 뭐 피부 균열이 없는 경우, 뭐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거나 수포 모양, 뭐 부분적인 피부 소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3단계는 피부가 전층 소실, 피하층이 드러나고 분화구가 생기고, 4단계는 피부와 피하층이 전부 소실되고 근육이나 뼈가, 근데 여기 4단계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요. 신체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2단계, 3단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임상에서 병원에서 느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욕창은 이제 4단계가 있는데 4단계에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1단계는 왜냐하면 이 단계를 알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지 지금 계속 뒤에서 하는 제가 설명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분류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피부 발적이라는 거는 피부가 좀 빨갛게 되는 거여서 우리가 흔히 경험해 봤을 때 이제 한 30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잤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마에 빨간 그런 표시가 생겼죠. 발적이. 그런데 그게 2시간이 가도 3시간이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1단계 욕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 없어지면 2시간 안쪽으로 없어지면 그냥 그건 눌린 거죠. 그런데 피부 발적이 2시간 이상 가도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1단계 욕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표피가 손상이 됐다. 그래서 피부 발적이 생기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 욕창 같은 경우는 선홍빛이 보이죠. 피부를 봤을 때 진피, 진짜 피부, 표면의 피부, 진짜 피부. 이게 뭔가 약간 벗겨진 거는 아닌데 피부가 한꺼풀 뭔가 없어진 느낌? 그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홍빛이 보인다.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뭔가 하얀색. 우리가 피부가 이 살색인데 우리나라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선홍빛은 2단계인데 뭔가 하얀 게 보이는, 이거 피하 지방층이거든요. 피하 지방층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걸 3단계 욕창이라고 하는데, 보통 1, 2단계는요 요양병원에서 크게 이제 욕창이 생기긴 했지만 뭐 중증도 높지 않아. 하지만 3단계부터 이제 중증도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취급을 해주는 건데, 4단계 같은 경우는 근육 보이기 시작하고요, 뼈 보이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제 욕창 수술하시는 분들 봤는데 장기가 보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엉덩이 콕시스 소어 있을 때 장기가 보이는 분, 갈 때까지 갔어. 아주 끝판왕. 이게 4단계라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의료 중도 이상 이랬을 때는 이제 3단계 이상의 욕창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고위험군. 자, 왜 고위험군을 설정하냐면 당연히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설정된 분들은 욕창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한번 보면 체위 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이거나 행위 발생을 안 함. 체위 변경?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계속 누워있는 와상 환자를 얘기하죠. 또는 전신마비라든가 하반신 마비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뭐
전신마비가 더 가깝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욕창이 생기기 쉽고 그러니까 고위험군이고 일어나 또는 앉기가 상당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거의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 발생 안 함.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누워 있거나 그리고 또 앉아 있는 것도 누가 완전 부축해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 옮겨 앉기가 상당한 도움이거나 행위 발생 안 함이거나 또 비슷하죠. 방 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뭐 휠체어도 본인이 이렇게 뭐 어디 딛고 갈 수 없이 누가 안아줘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것과 다 고위험군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설명 크게 안 해도요. 그 전월에 욕창이 없었다가 생기는 거 말씀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세부 기준은 요 정도 아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전월에 욕창이 생긴 경우는 그 전에 어떠한 케어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욕창이 생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든 환자 평가표에 따른 거는 기록이 중요한 것처럼 이분이 어떤 분이 새로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의사 기록에 이분이 욕창이 생겼는데 몇 단계 욕창이다? 이렇게 나옴과 동시에 간호사 기록으로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중재겠죠? 그쵸? 이런 것까지 챙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자는 고위험군이니까 이런 환자들은 당연히 예비 욕창 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 잘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준을 나눈 거지만 어쨌든 생긴 환자들은 이렇게 어떤 중재를 해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록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환자 분율, 그 새로 생긴 환자 분율에 대한 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기록, 중재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분모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 모두 받은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그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좀 전에 있는데 그게 환자 평가표에 이렇게 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들 토탈, 그 다음에 전월 평가에서 욕창은 없었는데 1단계 이상의 욕창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1단계 이상의 욕창이에요. 없던 건데 욕창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환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이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라서.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료 고도, 의료 중도를 따지는데 표를 보시면 의료 고도, 의료 중도를 따지는데 욕창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 그랬는데 의료 고도 같은 경우는 3단계 이상의 욕창. 3단계 이상의 욕창인데 요거는 이제 의사 기록에 나와 있으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중요한 건데 두 가지. 요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의료 중도 같은 경우는 2단계 욕창.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이 똑같은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중재. 그래서 여기에서 또 비법을 알려드리면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중재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중재가 뭐가 있을까? 그 중재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재는요. 반드시 처방이란 게 있어요. 의사 처방. 의사가 처방하는 거니까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간호 기록. 의사의 처방과 기록이 있어야 되고 간호 기록이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욕창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처치. 우리가 흔히 이거를 드레싱이라고 하죠. 이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처치대, 처치료, 드레싱료에 대한 처방, 그리고 이렇게 뭐 2단계 욕창이니 이러한 드레싱을 하겠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위 변경. 그것도 2시간마다 해준 체위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창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게 고단백이죠. 고단백. 고단백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량. 어떻게 보충해 주었는지에 대한 근데 이런 시기가 또 들어가 버리면 영양사님이 어떻게 이제 영양사님에 대한 영양 일지 그 다음에 고위험 그 영양 불량 환자들에 대한
그런 또 영양 일지 그런 것도 챙겨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사, 간호사야. 요거 3번을 응용하자면 영양 일지 쓰셔야 된다는 거. 그쵸? 당연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처방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방 같은 경우 지시 처방에서라도 체위 변경 반드시 넣어주세요. 자 보시면 우리 그 의료진 분들께서 1번하고 3번 잘해주세요. 처치 드레싱 합니다. 무슨 시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위 변경 까먹는 경우는 간호사 기록에는 있는데 의사 기록에 없어요. 인정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 2, 3번 적은 내용에는요. 반드시 의사, 간호사는 다 들어가셔야 되고 요 3번에 대한 내용은 영양사님 추가 요렇게 적어드린대요. 좀 필기를 하셔가지고 요것도 요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비법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좀 전까지 욕창에 대한 항목에서 우리가 없었던 욕창이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욕창은요. 전월에 욕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욕창이 좋아진 거예요. 어려운 건 없죠? 자, 보시면 여기에 제대로 된 세부 기준이 나와 있죠. 욕창 개선. 전월에 욕창이 있었어. 3개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 있으면 계속 특히나 와상 상태 환자거나 그 편마비나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이런 분들은 거동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침대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욕창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시간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3개였어. 그런데 2개로 줄었어. 전월에 있던 욕창 상태에서 최고 단계가 이분이 가졌던 전월의 욕창 중에 최고 상태가 2단계였어요. 이것이 개수 말하는 거죠. 이건 단계. 그런데 1단계가 됐어요. 다 포함. 네?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화라는 거는 이거랑 완전 반대. 그냥 이거 설명도 안 할게요. 이거랑 그냥 반대 얘기죠. 그런데 제외 대상이 또 중요해요.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이에 한 개가 3개에서 드라마틱하게 1개로 줄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처방하고 뭐 기록을 보니까 3개에서 1개로 줄었어. 근데 요번에 2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악화됐다가 개선됐다가 악화됐다가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3개에서 2개가 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욕창이 개선됐다. 정말 좋은 거죠. 이렇게 관리해서 개선이 됐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2번 전원을 했어요. 환자분이. 우리가 환자분이 전원을 오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전원을 오신 분이면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 중에서 피부 상태 점검을 하죠. 근데 욕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 이거는 카운트 안 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전월에 갖고 있던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신안으로 그냥 다시. 그 대신 이제 다음 달에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분 욕창이 있다면.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분이 악화가 된 분인지 개선이 된 분인지 그건 다음 달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신환. 신환이 오면 역시 피부 상태를 보통 전원으로 오면요. 거기에서 이제 기록질 같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한테 데이터가 넘어오니까 그 환자의 상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거든요. 다시 우리가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신안 같은 경우는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 요 손가락 사이에 욕창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2번째, 3번째 손가락 사이에. 그게 욕창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판명이 났어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새롭게 생긴 것 마냥
근데 그 보호자 말씀이 감사했던 게 그 전부터 계속 그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그 근거가 돼서 뭐 병원에서 새로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손가락 사이까지 볼 줄 몰랐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환자 상태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뭔가 1단계 욕창인 것 같아. 이게 이거 욕창인가? 그 피부 발적이고 없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왜냐, 이 환자분을 내가 그 전부터 봐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진을 좀 찍어두세요. 기록도 중요하긴 한데요. 처음에 그 사진 없이 기록만 하다가요, 그게 나 혼자만의 판단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찍어 두시면 좋고, 하지만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뭐 이 적정성 평가 내용은 아니지만 이건 기본이라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아까 앞서서 3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욕창 환자분들, 특히나 아까는 욕창이 없으셨다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욕창에 대한 중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일반 매트리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욕창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욕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매트리스에다가 에어 매트리스라 그러죠. 공기 매트리스라고, 물침대, 에? 에어 쿠션, 공기 침대라고 할게요. 이런 거 또 기본으로. 그래서 제가 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약속 처방처럼 우리가 기록을 할 때 기록 딱 하나 클릭하면 이 욕창에 대해서 짜자자작 우리가 중재한 거 다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세팅 값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세팅 값으로 만들 때 아까 그 내용하고 그 3가지 내용하고 요거를 또 추가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아까는 신규, 그러니까 욕창이 없는 분인데 생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을 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욕창이 개선돼서 그 전에 욕창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약속 처방처럼 그 기록을 묶어두시면 되게 편하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누락된 거 없나? 기록할 게 더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해서 쫙 이렇게 한 번에 보이도록, 한 번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비법일 수 있거든요. 네,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 욕창 환자분들 이렇게 정리를 아까 3가지와 요 마지막 부분 정리해드렸는데, 추가로 도넛 쿠션, 우리가 도넛 쿠션 그쪽 욕창이 난 자리에 압박을 받지 않게 그 쿠션을 깔아주면 뭔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산소 투과율을 낮춰가지고 욕창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단계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다 아시죠? 그래서 도넛 쿠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넛 쿠션 기록에서 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차시 그 결과 영역에서 욕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6차 시에는요, 우리가 통증과 일상생활 능력 ADL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